안녕하세요. 이사 준비. 정말 할 일 많죠. 그중에서도 청소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좀 치끈거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한국의 전문 이사 또 입주 청소 서비스에 대한 블로그 글하고 광고들입니다. 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직접 하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비용은 또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사할 때 청소가 이게 보통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문 업체들은 이제 시간 절약이다, 전문적인 결과다 이걸 약속하는데 과연 그게 어떨지, 또 셀프 청소는 어디까지 괜찮을지 자료 보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청소 그냥 뭐 대충 쓸고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전문가랑 셀프 청소 사이에는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블로그에서는 전문가를 쓰는 이유, 이걸 딱 명시하는데 바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육체 노동을 절약하고 훨씬 더 나은 청소 결과물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게 비용을 내고 시간을 아끼면서 전문가급 청결을 얻는 거. 이사할 때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개인이 혼자서 전문가 수준까지 하기는 진짜 어렵다 이거예요. 심지어 한 자료, 그 쿨 청소꾼 블로그인데 거기는 셀프 청소 목표치를 전문가 수준의 한 50% 정도로 잡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50%요. 와, 그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네, 단순히 뭐 노력 절반 이게 아니라 그 결과물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운 청소를 하는지 그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 확 와닿아요. 다른 블로그 나라앤백 여기 올라온 사진들 보니까 정말 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막 오래된 스티커 자국 덕지덕지 붙었던 현관문이 완전 새 것처럼 변하고요. 그거 봤어요. 진짜 깨끗해졌던데요? 그리고 그 기름때로 막 끈적거리던 가스레인지 후드 뒤편 있잖아요. 환풍기 속까지 깨끗해진 모습. 또 뭐 수십 년은 묵은 것 같은 창틀 까만 먼지 사라진 사진도 인상적이고 눈에 잘 안 보이는 배관 주변까지 신경 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전문가들이 다루는 그 청소 범위의 깊이인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쓱쓱 닦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붙박이장 있잖아요. 그걸 분해해서 그 안쪽 깊숙한 먼지까지 없애는 거. 아니면 벽이랑 바닥 만나는 그 걸레바지, 스커팅 보드라고 하죠. 그걸 떼내고 그 안쪽 공간까지 청소한다는 거예요. 걸레바지 안쪽이요? 네. 자료 보니까 그 안에서 뭐 바퀴벌레 사체 같은 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니 이건 뭐 단순 청소가 아니라 거의 뭐 해체 보수 수준 아닌가요? 세상에? 그렇죠. 셀프로는 사실 시도하기 어렵거나 솔직히 좀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일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그 전문가 50%의 벽, 뭐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그렇다면 전문 업체들은 정확히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까요? 광고들을 쭉 보니까요. 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사 들어갈 때 하는 입주 청소, 나갈 때 하는 이사 청소, 이건 기본이고 네네. 지금 살고 있는 집 청소하는 거주 청소도 있고요.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하는 준공 청소. 준공청소. 네. 그리고 완전히 새로 지은 건물 대상 신축 청소, 사무실 청소, 또 뭐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가는 특수 청소까지. 범위가 엄청 넓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특정 문제 해결에 딱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도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그 타일 사이 틈 메워서 곰팡이 막고 청소 편하게 하는 줄눈 시공. 자료에 보니까 뭐 평택, 구로구 여러 군데서 언급되네요. 줄눈 시공 많이 하죠, 요즘. 그쵸. 또 뭐 양천구에서 언급된 싱크대 전문 청소라던가 용인 지역의 베란다 집중 청소, 동탄 에어컨 분해 청소. 에어컨 청소도 따로 있군요. 네. 다산 신도시 쪽은 창문 창틀 청소, 또 용산구나 영등포구에선 주방 후드 기름때 제거, 이걸 또 강조하고요. 이게 결국은 청소 서비스 시장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증거 아닐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먼지 터는 걸 넘어서서 오래된 집 묵은 때나 뭐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 제거, 특정 공간의 고질적인 오염 해결 같은 좀 맞춤형 솔루션이 중요해진 것 같네요. 일부 업체들은 또 친환경 세제 쓴다고 강조하기도 하고요. 100옷 신축 청소나 강동구 준공 청소 광고 같은 데서 봤어요.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도 반영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료 전반에 걸쳐서 그 쿨청소꾼이라는 업체 이름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보니까 수원, 평택, 안양 뭐 이런 경기권부터 마포구, 강남구 같은 서울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이 꽤 넓고 입주 이사 청소는 물론이고 줄눈 시공, 사무실 청소 뭐 다양한 서비스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 업체 이름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이 업체가 특히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13년 동안 특정 은행, 우리은행 청소를 쭉 담당했다는 경험이에요. 이 부분을 신뢰도의 어떤 핵심 근거로 삼아서 여러 광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요. 13년이면 정말 오래 했네요. 그렇죠. 장기 계약 이력을 통해서 우리 전문성 있다, 꾸준하다, 이걸 좀 어필하려는 전력으로 보여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전문성을 막 강조하는 쿨청소꾼 업체 블로그에서 오히려 셀프 입주 청소 방법을 엄청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뭐 비용 절감이나 다른 이유로 직접 청소를 해보겠다 결정하셨다면 이 전문가들은 어떤 조언을 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 좀 재미있지 않나요? 왜 전문 업체가 자기들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셀프 청소 팁을 알려줄까? 한편으로는 자, 셀프 청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뭐 이런 메시지를 은근슬쩍 전달하려는 좀 고도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시에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업체는 뭔가 좀 아는구나, 전문성이 있구나, 이렇게 신뢰를 쌓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요. 와, 셀프 청소가 진짜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준비물 목록부터가 좀 압도적이던데요. 극세사 타월 10장 이상은 기본이고 타월 끼워 쓰는 밀대, 주방세제, 락스, 그 PB1 같은 강력세정제 있죠? 네네, 알죠. 유리세정제, 곰팡이 제거제, 물티슈, 용도별 청소솔, 긁어낼 때 쓰는 플라스틱 헤라, 고무장갑, 목장갑, 분진 마스크, 양동이 마스킹 테이프, 사다리나 튼튼한 의자, 진공청소기, 스팀 청소기 있으면 좋고 숨차네요. 이걸 개인이 다 갖추는 것부터가 일이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갖추어도 목표는 전문가 수준의 50% 정도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잡아라 이런 의미겠죠. 준비물뿐만 아니라 그 청소 과정에 대한 조언도 엄청 구체적이에요. 기본 원칙은 위에서 아래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이동하라. 그리고 먼지 많이 날리는 작업부터 하고 물 쓰는 청소는 나중에 해라. 이런 거예요. 특히 바닥재 종류 꼭 확인하고 물 청소 가능한지 판단해라. 또 벽지나 마루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이 점이 계속 강조돼요. 맞아요. 안전에 대한 경고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제일 인상적인 건 창문 분리는 절대 금지 이거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떨어뜨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 사고죠. 그리고 천정에 달린 조명기구 떼는 것도 파손이나 떨어질 위험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셀프 청소가 생각보다 위험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공간별 팁을 좀 요약해보면 이렇더라고요. 방이랑 거실은 일단 벽, 천장 먼지를 마른 극세사 타월로 먼저 제거하고 이때 긁히지 않게 조심. 창틀은 청소기로 먼지 빨아들인 다음에 물티슈, 마른 천 순서로. 찌든 때는 스팀이나 세정제 쓰고요. 바닥은 재질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보통은 찬물 걸레질하고 마른 걸레질을 권장해요. 뜨거운 물 쓰면 안 되는군요. 네, 뜨거운 물은 오히려 바닥재 상하게 하거나 냄새 유발할 수 있어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하네요. 화장실은 타일, 도기, 수전, 스테인레스, 유리 이렇게 재질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곰팡이는 젤 타입 제거제 발라놓고 좀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래요. 뜨거운 물로 한번 싹 뿌려서 예비 세척하고 세정제 뿌린 다음 헹구는 순서. 놓치기 쉬운 세면대 아래나 변기 뒤쪽을 신경 써서 닦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때 제거할 때 쓰는 칼날 스크래퍼, 칼헤라라고 하죠. 그거 효과는 좋은데 엄청 위험하니까 쓸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주방은 뭐니 해도 기름때와의 전쟁이죠.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은 문짝 떼지 말고 문만 열어서 안쪽 먼지를 바깥으로 쓸어내듯이 닦은 다음에 물기 제거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걸레바지는 10회 분리되면 그때 열어서 안쪽 청소하라고 하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오염물, 아까 말한 벌레 사체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도 있어요.
포드 필터는 분리해서 주방 세제로 닦는 게 기본인데 과탄산소다 쓸 거면 환기 같은 안전수칙 꼭 지키라고 하고요. 가스레인지는 가스관 안 건드리게 상판 위주로 조심해서 닦으라고 하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셀프 청소 팁이라기보다는 셀프 청소하다가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점들, 뭐 자재 손상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경고 목록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왜 전문가의 50%라는 목표치가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팁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전문가의 노하우나 경험의 가치를 보여주는 셈이죠. 어떤 도구, 어떤 약품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효율적인지, 무엇보다 어떤 걸 조심해야 집을 망가뜨리지 않는지 이런 지식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냥 노동력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비용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다시 그 쿨 청소꾼 가격 안내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비용은 기본적으로 평당 단가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입주 이사 청소는 평당 11,000원. 지금 살고 있는 집 청소하는 거주 청소는 아무래도 가구나 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비싸서 평당 13,000원. 원룸은 평당 10,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거주 청소가 좀 더 비싸군요. 네, 다만 총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최소 비용 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18만 원에서 23만 원 선. 그것도 있고요. 사무실 같은 사업장 청소는 현장 보고 견적을 내준다고 하고요. 이 업체는 자기들이 하청을 안 주고 직접 하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없이 좀 합리적인 가격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뭐 여러 예약 플랫폼 통하는 것보다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예약하는 게 제일 저렴하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가격 투명성, 직접 소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심리를 좀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여요. 직거래가 더 싸다 이런 인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업계 전반에서 제일 싼 건지는 자료만 봐서는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마케팅 문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맞습니다. 다른 광고 자료들까지 쭉 종합해보면 비용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고려할 점들이 보여요. 여러 업체 견적 비교해보라는 건 뭐 기본이고요. 기본 청소 범위 말고 예를 들어 에어컨 분해 청소나 줄눈 시공 같은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렇죠. 추가 비용. 그리고 집 구조, 뭐 빌라냐, 아파트냐, 복층이냐, 아니면 오염 상태가 심하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고요. 또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청소 다 끝난 다음에 고객이 직접 와서 상태 확인하고 만족한다 싶을 때 비용 지불하는 후불제 시스템. 마포구 쿨청소꾼 광고에서 이걸 언급하던데 이런 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신뢰가 가죠. 후불제 좋네요.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서비스가 되는지 뭐 동탄, 김포 등 여러 광고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 바쁜 직장인이나 이사 일정이 좀 빡빡한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정보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전문 청소 서비스는 확실히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고 특히 개인이 하기 힘든 그런 깊숙한 곳에 먼지나 찌든 때, 곰팡이 제거 이런 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반면에 셀프 청소는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적절한 도구와 지식,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50% 수준을 목표로 하라는 그 조언이 참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또 이사 준비에 투입할 시간과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청결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직접 막 힘든 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죠.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쿨청소꾼 같은 업체를 통해서 전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또 셀프 청소를 만약 고려하신다면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는 단순 청소를 넘어서서 피톤치드 소독이라든지 새집 증후군 완화, 해충 방역 같은 부가 서비스들도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있었죠.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공간을 좀 깨끗하게 정비할 때 눈에 보이는 먼지나 오염 제거만큼 중요한 게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잠재적인 해충 문제 같은 거요.
과연 우리는 이 청소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좀 넓혀서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단순한 청결을 넘어서서 좀 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이 또 어떤 영역에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